네, 월간 뉴이처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올해 있었던 사건, 사고를 되돌아보고 현재 상황과 대책을 짚어봅니다. 오늘은 신당역에서 일어났던 스토킹 살인 사건을 다룹니다. 서은수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신당역이 이제 여성 화장실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었죠. 스토킹을 당하던 이제 여성이 살해를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전히 이 스토킹 범죄 예방 대책이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좀 짚어봤다고요? 네, 지금으로부터 딱 3개월 전입니다. 지난 9월 14일 신당역 역사를 순찰하던 여성 영무원이 평소 자신을 스토킹하던 전주환으로부터 참변을 당했습니다. 범행 장소도 지하철 화장실이었던 데다 전 씨가 2년간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더욱 충격을 줬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사건 석 달이 지난 지금 이 법안의 한계는 무엇이고 대책 마련은 얼마나 진행됐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3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영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숨진 여성은 전주환의 서울교통공사 직장 동료이자 전 씨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였습니다.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지난 9월 스토킹 끝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신당역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이용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은 여느 지하철 역사와 다를 바 없지만 여자 화장실은 당시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석 달이 지난 지금 여전히 추모 장소는 남아 있습니다. 시민들은 역을 지날 때마다 피해자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포스트잇도 많이 붙어 있고 아직도 꽃들이 있는 거 보면은 가끔씩 오고 갈 때마다 안타깝죠. 어쩔 수 없을 때만 이용하기는 하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 당연히 무섭고요. 신당역뿐만 아니라 지하철 화장실 이용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피의자 전주환은 2년간 지속적으로 피해 여성을 스토킹해 9년을 구형받은 상태에서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경범죄로 분류되던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이 도입됐지만 무용지물이었던 셈입니다. 시행 1년이 넘었지만 계속되는 흉악범죄, 스토킹 처벌법의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원하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가해자가 합의 요구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2차 스토킹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환도 합의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접촉했습니다. 스토킹과 같이 관계에 기반한 폭력의 경우에는 지금 그것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주는 배경이 됩니다. 검찰이 사건을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시점에서도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게 돼요. 가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안 처분이든 형벌이든 결정이 되지 않게 되거든요. 올해 8월까지 검찰로 송치되지 않은 사건 10건 가운데 7건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풀려난 피의자는 무려 1,800명이 넘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엄격히 분리하는 게 핵심인데 이런 조치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행법은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문자금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을 명령하고 가해자를 한 달간 유치장에 격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0월까지 잠정조치 사후의 경찰 신청 건수는 962건, 이 중 절반 이상이 기각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경남 진주에서는 집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한 피의자조차도 유치 처분이 기각됐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결국 또다시 피해자를 스토킹한 뒤에야 구속됐습니다. 잠정조치 같은 경우는 경찰, 검찰, 법원까지 좀 거쳐야 하는 단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실효성 있는 잠정조치 4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현실에서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잠정조치가 기각이 됐어. 그러면 가해자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제가 잘못했는 거 아니야. 어디서 네가 감히 잠정조치를 나한테
부과를 하려고 해. 잠정 조치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측 가능성이 좀 필요한 그런 대목이고. 이렇게 시행 이후 한계가 드러난 스토킹 처벌법. 신당역 사건 이후 부랴부랴 손질에 나섰지만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여전히 심사 중이고 국회도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처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법 자체의 완성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 많은 분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법률 개정이 하루속히 신속히 좀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과 피해자 보호 조치 등 대책 마련이 늦어지는 사이에 이번 달에도 스토킹 가해자에 의한 방화 범죄가 발생하는 등 관련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서은수입니다. 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가 가장 시급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법무부와 국회 모두 그 핵심 대책으로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행법은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는 계획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가해자가 피해자 위치에 특정 반경 내로 들어가면 신속히 가해자를 제지함으로써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온전히 공간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건 국가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가해자를 그 피해자의 반경 2km 바깥으로 밀어내는 형태의 조치를 취해야지만 피해자는 온전한 자기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도 일부 나오는데요.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위치도 수시로 파악해야 하는 만큼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이런 조치가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를 소유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내 정당한 소유권이 지금 침해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올 수 있게 되고 그게 가해자에게는 결국 뭔가 자극이 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거든요. 전자장치 부착과 같은 좀 중한 정도의 보안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현행법에서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한 긴급 조치를 어겼을 때 처분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 시행 후 지난 7월까지 9개월 동안 긴급 조치 위반에 대한 평균 과태료는 23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잠정조치 불이행죄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여전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많거든요. 법정형에 그래도 근접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이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죄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이제 어겼을 경우에 가해자에 대해서 이제 처벌하는 그런 법을 이제 좀 짚어봤습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도 따로 마련 중이라고요? 네, 스토킹 처벌법은 가해자를 격리하고 처벌하는 데 초점을 둔 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도 준비 중입니다. 이 법안은 스토킹 피해자에게 심리와 법률 상담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취업, 주거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주변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이마저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피해자 지원법이 당연히 같이 마련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주거라든가 의료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여러 법률 지원 이런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마련이 안 됐고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는 게 기본 목적이었고 그만큼 시급한 법안이라는 문제의식은 같았는데도 또 못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네, 관련 법안들이 연이어 계류 중이라는 게 좀 답답한데요. 빨리 조치가 좀 이뤄져서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월간 유일자 다음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월간 뉴이처 다음 시간에는 고물가 고금리로 큰 타격을 입은 서민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영끌 비투로 사회적 문제가 됐고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고 전망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은수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